머리가 마시는 우유. 아기가 우유를 마십니다. 두뇌도 함께 마시는 중입니다. 뇌세포 구성 성분 DHA가 아기 머리를 깨워주니까. 남양 아인슈타인. DHA로 아기 두뇌에 힘이 되자. 1등 품질 남양. 여기는 두근두근 육아 토크쇼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오늘 얘기를 나눠보실 두 아이의 아빠고요. 개그맨 임혁필 씨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혁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난 방송에서 여러분 또 우리 아동 심리 부분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셨던 우리 한은정 부소장님 함께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다둥이 육아법 하려고 합니다. 다자녀, 네. 다둥이 이제 뭐 네. 둘만 돼도 다둥이라고 얘기할 정도 맞아요. 시대가 되다 보니까 맞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문제로 상담하는 케이스가 있죠. 다둥이라는 개념이 이제 올해부터 바뀌어요. 예전에는 이제 아이가 셋 이상 이때 다둥이라고 했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둘만 있어도 다둥이의 혜택을 그래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 여러분들 꼭 참고해 주시고 챙길 그런 기회들이 있으면 다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제가 상담센터에서 만나는 네네네. 친구들도 비슷해요.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동생을 봤을 때 아이들이 그거를 이제 받아들이기가 힘드니까 퇴행하는 행동들로 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저귀를 이미 다 떼었는데도 실수를 한다던가 그리고 밤늦게 자기도 우유병으로 먹겠다고 4, 5살 된 아이들이 젖병을 빤다든가 아니면 엄마의 가슴에 집착을 한다든가 유치원을 안 가겠다고 떼를 쓰거나 이런 행동들을 많이 보이는 그런 문제들이 이제 문제들로 저를 찾아오죠. 하나 키울 때 하고 둘 이상 키울 때 하고 장단점이 형부터 얘기를 한번 듣고 싶어요. 하나 키울 때 장점, 뭐, 아까도 말했듯이, 걔만 신경 쓰면 돼요. 그러니까, 가사 분담도 되고. 네, 걔만 정말, 말 그대로 케어하면 돼요. 그거 너무 편하죠. 그래서 그런 어떤 애한테 집중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거에서 걔네들도 어떤 행복감을 느꼈던 것 같고. 근데 외로워요. 내가 이렇게 봐도 엄마 아빠가 놀아줄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는데, 지금 지네들이 나이가 이렇게 먹으니까 지네끼리 되게 잘 놀아요. 예를 들어서 어디 여행을 가도 이제 뒤에 타고 있잖아요. 그냥 아빠는 운전수예요. 지네끼리 되게 재밌어요. 근데 만약에 혼자 있었으면은 얘 아마 뒤에서 되게 심심했을 거예요. 아빠가 어디 가자고 해도 안 따라왔을 거고. 또 둘이 있을 때 단점은 이제 뭐 하면 둘이 막 싸우지. 실제로 이제 선생님이 네. 생각하는 전문가가 봤을 때 네. 이렇게 다자녀에 있을 때 또 뵀을 때 장단점은 어떤 걸 좀 이렇게 예를 또 들 수 있을까요? 장단점이라고 표현하기가 조금 곤란해요. 네, 왜냐하면 하나 있는 거와 두 명이 있는 거를 우리가 장단으로 표현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근데 이제 표현하기 쉬우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일단 혼자는 말씀하신 대로 외롭습니다. 많이 외롭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시선의 분산이 안 돼요. 오로지 부모님의 모든 관심이 한 아이에게 집중되기 때문에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무게감, 책임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너무너무 잘해야 되는 거예요. 기대치가 스스로를 막 높여놔서 자기를 굉장히 부대끼고 힘들게 만들죠. 그런 어려움을 갖고 있어요. 외동 아이들은. 하지만 모든 것들을 나누지 않아도 되고 모든 것들을 새 걸로 내가 다 가질 수 있고 이런 거는 이제 이 아이들한테는 큰 메리트가 되는 거죠. 그 반면 이제 다둥이일 때는 싸우기도 하고 질투도 하고 경쟁도 하는데 거기에서 우월감이라는 거를 찾기 위해서 열심히 자기 개발을 해요. 경쟁을 하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니거든요.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서 나를 개발시켜요. 그리고 그 안에서 사회성을 키워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그 다음에 갈등을 내가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키울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나중에 성장했을 때의 큰 지지자와 힘이 되죠. 부모님들은 이제 어느 정도 연령이 되시면 노후를 준비하셔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연령상 아이들에게 어느 정도 독립을 시킨 이유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면서 그 다음 생애를 잘 이어나갈 수 있어서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애들이 이제 크면서 나름대로 이제 뭐 당연한 건 생각하지만은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네, 이제 네. 막 그런 걸 전문적으로 조사하고 하셨으니까 어떨 때 애들이 이렇게 같이 크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을까요? 다들 예상은 하시겠지만 가장 큰 뭐 수치를 100으로 기준으로 하면 100%의 스트레스 수치는 부모님의 사망이에요. 부모님이 아프거나 사망하셨을 때고, 예, 그 다음이 부모님의 이혼, 그 다음이 동생의 출연. 그게 아이들에게 큰 스트레스거든요. 그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갑자기 내가 사랑받다가 아기가 생기면서 소외감 이렇게 생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순위가 네. 3위잖아요. 네. 아니, 제가 어렸을 때 형한테 되게 많이 맞고 자랐거든요. 동생의 출연 때문이었네요. 맞아요. 그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세 거는 번째 동생의 출연. 다른 거는 그게 왜 그렇게까지 아기한테 스트레스 받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그렇게 이게 받는 게 선생님 네. 고를 때 받는 스트레스가 어릴 때 네. 정서적으로 이게 해소가 안 되고 양육이 안 됐을 때 네. 컸을 때 어떤 문제가 이제 도래되는 걸까요? 그게 이제 자기 존재감, 자존감 상실이요. 그 아들러라는 심리학자가 있어요. 그 심리학자가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폐위된 왕이라고 표현했어요. 왕좌에서 내려온 거예요. 그것도 폐위가 된 거예요. 스스로 내려온 것도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서 억지로 끌려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충격이 크겠어요. 그렇게까지 표현할 정도로 아이들에게는 큰일이고 스트레스예요. 단지 아이들이 이걸 어른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인식을 할 수 없어서일 뿐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그 왕자를 지키고 싶어하는 욕구가 굉장히 커지는데 이때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의 심리적인 상황이라든가 이러한 어려움들을 스트레스를 우리가 간과하고 그냥 넘어가면 아이들은 동생과의 경쟁을 더 적극적으로 하죠. 동생에 대한 질투를 더 크게 하죠. 그래서 크는 내내 자기 자신을 괴롭혀요. 동생하고 비교하고 언니나 오빠하고 비교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존재감을 계속 낮추는 그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주제로 이야기할 때 크게 두 가지를 가지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하나는 지금 둘째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부분하고 그리고 이미 다둥이여서 다둥이 안에서의 관계를 어떻게 도와줄 건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서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 둘째를 계획하고 계신다면 둘째를 어떻게 아이한테 소개할 것이냐 그리고 둘째를 첫째하고 어떻게 만나게 할 것이냐 그리고 첫째와 둘째가 어떻게 적응하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냐 이렇게 세 단계를 생각하면서 준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계획을 하고 계신다면 첫 번째 임신을 하셨어요. 그러면 바로 아이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안정기 갔을 때, 그 배가 어느 정도 이렇게 불렀을 때, 아이도 눈으로, 엄마 배가 다르게 생겼네? 라는 걸 인식할 때 이야기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그때 여기 배에는 우리 상규의 동생이 들어있어.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그냥 아가가 들어있어. 그러면 아이가 되게 낯설어해요. 남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되게 지칭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게 좋고, 그래서 뭐 만져도 보게 하고 이 아이하고 대화도 하게 해보고 노래도 불러줘 보게 하고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관계를 맺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준비를 차근차근 하셔야 돼요. 엄마랑 떨어져 살아야 되니까 아이를 돌봐줘야 되는 제2 양육자를 섭외하셔야 되겠죠. 그게 아마 할머니 할아버지라든가 아니면 남편일 거예요. 그러면 가장 많은 도움을 주는 게 남편이시잖아요. 그럴 때에 같이 육아하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큰애하고. 큰애를 씻기는 걸 아빠가 해보고 재우는 걸 해보고 이러면서 엄마가 부재했을 때 엄마가 떨어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에 아이가 안정감 있게 아빠랑 지낼 수 있게 하는 연습이 필요했는데 우리는 그거를 놓칠 때가 많죠.
작은 애 태어나고서 잘해줬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태어나서. 아이는 이미 네. 그래서 그때부터 준비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아이한테 미리미리 얘기해 주는 것, 그리고 아이하고 엄마가 이만저만해서 동생을 낳으러 병원에 갈 거야. 엄마는 몇 밤을 자면 올 거고 그때 우린 다시 만날 거야. 라는 걸 아이한테 명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나서 아이를 이제 대면하러 가야 되잖아요. 둘째를 안고 가는데 안고 갔을 때 굉장히 낯설어요, 아이가. 이렇게 경계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준비를 하시냐면 출산하기 전에 동생에게 줄 선물을 준비하라고 하세요. 편지도 쓰고 선물도 준비해요. 그래요? 네. 그리고 엄마는 동생이 첫째에게, 둘째가 첫째에게 준다는 것처럼 편지도 쓰고 선물도 준비해요. 근데 선물이 너무 크면 안 되겠죠? 아주 작은 장난감이어야 돼요. 그래서 처음 만났을 때 엄마와 둘째와 첫째가 이렇게 대면을 해야지, 왜 축하해준다고 여러 친척들이 우르르 모이면 큰애는 둘째를 맞이할 수가 없어요. 가장 가까이에서 있어야 되는 아이인데 다른 사람들이 어머나 얘가 둘째야 그러면서 관심이 다 쏠리고 맞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웬만하면 첫째를 다른 사람들 없이 온전히 셋이서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얘가 누구누구야. 우리 상규가 우리 동생한테 인사 같이 할까? 뭐 이렇게 해서 좀 친해지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는 아이에게, 큰애에게 둘째를 도와줄 수 있는 역할을 주는 거예요. 역할을 주는데 뭐 큰 역할을 줄 수는 없죠. 발달 단계에서 맞춰야 되니까. 그러니까 기저귀를 들고 옆에 있어주기. 그리고 기저귀를 갈 때 아이가 막 웃는 표정 짓고 귀여운 표정 지으면서 갓난아이 둘째를 이렇게 집중시키게 해주기.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로션 같이 발라주기. 아니면 둘째의 옷을 골라주기. 이렇게 역할을 같이 나눠서 해주면 처음에 아이가 낯설었지만 가깝게 이제 내 동생이다라는 거를 천천히 배워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엄마가 아이에게 역할도 심어줬지만 큰아이를 중심으로 해서 엄마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처럼 아가야, 아가 깼네 이게 아니라 상규야, 동생이 깼다. 우리 상규 동생이 지금 울고 있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줌으로 인해서 첫째 아이가 엄마의 애정이나 관심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걸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뭐예요? 둘째 아이하고 큰애하고 만날 때 이렇게 안기게 해줄 거거든요. 네네. 그때 둘째 아이의 정수리 부분을 큰애의 코의 가까이에 이렇게 대주세요. 그때 페로몬이라는 냄새가 나오거든요. 네네. 그러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걸 종족이라고 인식을 해요. 그래서 조금 더 친밀하게 인식하게 되고, 그리고 나의 종족인데 작네? 보호 본능을 본능적으로 일으킬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약간의 팁이에요. 근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요, 우리 애들 그냥 막 키운 거 같아. 그냥 막 대부분 키운 거 같아, 그냥. 대부분 와가지고 동생이야? 네. 동생도 오면 안 돼, 오면 안 돼. 안 돼. 근데 아까 그 말했는데 막 가족들 또 다 할아버지 할머니 다 와가서 아이고야. 그런데 우리 큰이 저쪽에서 이러고 있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 네. 첫째와 동생에 대해서 그 관계에 있어서 명확한 구분과 관계 형성이 또 지칭이 중요한 거고, 그 애기에도 관계 유대 관계를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네. 오롯이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걸 이제 못해. 오늘 소름 돋네요. 이런 부분을 좀 배워. 그래서 난 이미 늦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늦은 경우, 네네. 늦은 경우에는 물론 처음부터 이렇게 단계를 했는데 늦어 이미 그걸 못했어.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둘째를 준비하는 분과 이미 다둥이인 분들 이렇게 나누어 줬잖아요. 이 다둥이인 분들의 예인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럴 경우에는 이미 그 과정 다 없었어요. 그래서 이미 질투라는 거를 다 내가 갖게 만들어놨어. 그러면 이미 폐위됐어. 그쵸, 폐위됐어. 나는 쟤 때문에 밀려났어. 네, 라는 대상이 생겼어. 저 자리 다시 올라갈 거야. 막 이러고 있을 때야. 그러면 이제 엄마가 어떻게 해야 되냐. 큰아이의 마음을 이제부터라도 공감해 주셔야죠.
이제부터라도 공감해 주셔서 아 너가 동생이랑 그러면 사사건건 싸울 거예요. 동생이 갖고 있는 거 뺏고 동생이 뭐라고 하면 맨날 와서 이르고 이런 행동들을 계속 할 거거든요. 그럴 때 보통 우리는 큰애가 돼가지고 왜 이러지? 근데 생각해보면 얘도 우리 맨날 하는 소리야. 그죠? 근데 너 큰애가 왜, 너 언니처럼 행동해. 근데 맨날. 3살이에요. 고작 3살이에요. 3살이 얼마나 크겠어요? 3살이 뭐 애기 어디 양육이라도 하겠어요? 키우기라도 하겠어요? 그렇죠.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미 이 아이를 다 큰 애 취급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의 억울함을 계속 정립시켜놔요. 그리고 내가 그걸 동생에게 풀게 하는 적절한 먹이를 제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아이 편에 서서 아이의 마음을 읽기를 해주세요. 어머님은 아이들이 싸울 때에 심판자가 되려고 하세요.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고를 갈라주시려고 하거든요. 이제 그거는 스탑하시고 아이의 마음을 공감해 주시는 거를 가는 건데 상황적으로 보세요. 어이구 첫째야 네가 그런 거 엄마가 이해할 것 같아. 그러면 둘째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게 아니고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럴 때에는요. 일단 멈추게 하시고 무슨 일이 일어난 것 같아? 엄마가 그 상황을 본 것 같긴 한데 엄마가 이 얘기를 좀 자세히 들어야겠어. 자 큰애는 여기 잠깐 앉아있어. 너 둘째? 엄마 따라와. 그래서 방에 가서 이야기를 나눠야 돼요. 그럴 때에는 아까 제가 심판자 되지 말라고 했죠. 아이야 무슨 일이야? 무엇 때문에 그랬어? 그래서 너는 어떻게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언니나 오빠가 어떻게 해주길 바래?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아이로 하여금 자기가 원하는 게 있어서 싸운 거거든요. 원하는 걸 못 얻으니까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이가 이성적으로 좀 생각할 수 있게 그리고 자기 감정을 좀 컴다운 시키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알겠어. 여기서 잠깐 기다려. 그리고 나서 큰애한테 가요. 오래 기다렸어. 잘 기다려줘서 고마워. 싸웠는데 선생님 이게 과연 가능한가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 전에 못했으니까. 그 전에 못했으니까 지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애 데리고 와서 똑같은 방식으로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둘이 만나게 해요. 자 이제 서로 원하는 걸 얘기해. 내 장난감 안 가져갔으면 좋겠어. 내가 말할 때 빌려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로 표현하면 너희들이 이렇게 원하는 게 그거였구나. 좋아. 그러면 그럴 때 엄마가 도와줄 수도 있고 아니면 서로 그렇게 약속을 정하자. 이렇게 하고 끝을 내면 돼요. 네. 네. 여기서 이제 두 가지 궁금증이 좀 생기는데 선생님. 네. 제가 추가적으로 뭐냐면 첫 번째 내가 말을 안 해.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왜 말을 안 해? 말을 해야지 알아듣잖아. 얘기해봐봐. 이렇게 또 현실적으로는 또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는 좋은 방법이 있잖아요. 다들 쓰고 계실 텐데요. 지금 얘기하고 싶지가 않구나. 그래. 그러면 엄마가 기다려줄게. 너가 이야기하고 싶을 때 엄마한테 얘기해줘. 이렇게 하고 나오세요.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질문이 생기죠? 네. 안 나와요, 선생님. 와서 나한테 얘기를 하질 않아요. 그런데 애들 보면은 사인을 보내요. 직접적으로 와서 엄마는 할 얘기인데 이렇게 하지 않고요. 괜히 물 마시러 왔어. 그러면서 나와요. 이런 것도 사인이에요. 그럼 엄마가 슬쩍 가서 얘기해 주시면 돼요. 두 번째 궁금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두 다둥이가 얘기가 될 때는 그렇게 소통이 되는데 만약에 둘째가 너무 애기고 얘는 이제 대화는 되지만은 이제 요 관계가 어느 때 그런 게 교육을 돼야 될지 그러면 애기가 둘째가 갓난 애기일 때 큰애만 이제 집중적으로 그렇게 알려줘야 될까요? 역시 좋은 질문이세요. 진짜 그래요? 네. 자, 그럴 때에는 아기 수식이라는 게 있어요. 아기 신호, 베이비 신호라는 게 있거든요. 안 돼. 이렇게 하면 멈춰요. 안 되는구나 생각해요. 그리고 주세요. 이거. 그리고 고맙습니다. 이거는 알아요. 알고 그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걸 큰애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첫째한테. 있잖아. 동생이 아직은 너처럼 말을 유창하게 하지 못해서 이거를 자꾸만 가져가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네가 하고 싶은 것들은 다 좋아 보여서 그거를 가져가나 봐. 말도 안 하고 말이야. 그럴 때에는 엄마가 알려줄게. 안 돼. 라고 말해주자. 그리고
뭐 네 거를 가져가려고 그러면 네가 얼른 그거를 가져와서 주세요 해. 그래서 주는 거야. 이렇게 하게 되면 본인도 되게 뭔가 유능감이 느껴지고 나는 그래도 할 줄 아는 게 많고 내가 이렇게 지시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그것도 해결되고 주세요 애기가 그러면 또 얘도 그게 재미에 이렇게 주고 이런 이제 좋은 선행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에게 베이비 신호를 가르쳐 주자. 그리고 아이가 그런데도 막 이렇게 둘째인데 이거 했는데 안 돼요. 뭐 이거 안 돼요. 막 그러면 그때는 잠깐 이렇게 아기는 뭐 다른 사람한테 맡길 수 있으면 맡기지만 그렇지 못하면 엄마가 살짝 요 뒤편에다가 놓고 그리고 큰애에게 그래 엄마가 이 상황을 다 봤어. 엄마가 해결해 줄게. 잠깐만 기다려 라고 얘기하세요. 엄마가 해결해 줄게 라고 얘기를 하시고 둘째 얘한테는 지금 아가들은 왜 형아 거를 뺐을까요? 형아 걸요? 예. 그게 더 재밌어 보이고. 네, 맞아요. 하는 게, 예, 뭔가 호기심이 가득하니까 저거 괜찮은 건가? 이렇게 손으로 가져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랑 비슷한 장난감으로 주의 전환시켜야 돼요. 아, 이게 훨씬 더 좋은 거야. 그러면서 들고 있다고 주는 거예요. 이것도 큰애한테 가르쳐 주세요. 아이가 네 물건을 만지려고 하는 거 그런 것 때문이야. 그래서 너가 이걸 소중하게 지키고 싶으면 이거랑 비슷한 거 중에 네가 안 노는 걸 흔들면서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건 다 좋아 보여서 아마 이걸 딱 잡을 거야. 이렇게 방법을 또 알려주세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네. 다둥이들 간에 문제가 있다. 애가 지금 서로 부모가 인지하지 못하고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요거를 좀 이렇게 체크하는 시간을 좀 갈 때. 자, 이 중에서 몇 개 체크되셨어요? 세모까지 하면 5개. 아, 그래요? 네. 보통 4개 정도면 정상이에요. 아, 그래요? 네. 아이가 우리 큰애 비정상이네. 야, 비정상이야. 네. 5개에서 7개 정도면은 약간 주의를 좀 기울여 보셔야 돼요. 혹시 우리 아이가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나? 그런데 8개 이상이 되면 확실하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체크해 보시고 아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 하시면 어머님이나 아버님이랑 함께 이야기하셔서 조금 더 첫째에게 집중하는 그런 양육을 조금 계획하셔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 큰 사람이면 그렇게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데 이 대부분 어린아이들이거든요. 그럼 어린아이들의 언어로 대화를 시도해야 돼요. 놀이입니다. 아, 놀이. 네. 놀이를 통하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자기의 감정이나 아니면 자기의 욕구들을 표현해내요. 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아이들의 욕구를 같이 공감해 주는 것도 가능하고 그리고 아이가 풀고 싶었던 것들을 놀이로 풀기도 하거든요. 화가 나거나 공격하고 싶었던 대상이 동생이거나 그런데 동생한테 직접적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안전하게 놀이를 통해서 그걸 표현하기도 하고 그리고 놀이라는 건 뭐예요? 엄마 아빠가 온전히 나하고 함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같은 공간에서 나만을 바라보는 그 시간 그게 이 아이들에게는 큰 안정감과 위로를 줘요. 그래서 그러니까 진심으로 애기가 네. 이 지금 엄마 아빠가 나한테 오롯이 지금 집중하고 있고 나랑 같이 이렇게 교감하고 있다는 이걸 느끼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면 다둥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다둥이도 아이들이 이제 여러 명이다 보니까 대부분은 같이 놀게 하거든요. 네네. 그러면 아이들이 제각기 개성이 다른데 부모님들이 그거를 잘 인식할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이 아이들하고의 1대1의 어떠한 관계 형성 이런 것들도 좀 놓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다둥이인 경우에도 좀 힘드시겠지만 같이 노는 시간뿐만 아니라 1대1로 놀이하는 시간을 좀 가지셔야 돼요. 근데 길게는 힘드시고요. 한 15분, 짧게는 15분, 한 20분 사이를 일주일에 한 2번 이 정도만 같이 놀아주시면 그래도 아이하고의 관계나 아이가 앞으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밑거름을 만드실 수 있어요. 1대1 놀아주는 게 엄마가 해주는 게 효과가 클까요? 아니면 둘이다 보니까 아빠랑 나눠줘서 놀아줘도 상관이 없을까요? 엄마는 둘째하고 놀고
큰애는 아빠하고 놀고 이거 안 돼요. 아, 이거 안 돼요. 네. 그건 안 되고. 맞아요. 애들이 예. 저보다 엄마를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진심이요? 피해 가시는 건 아니고요. 아, 네. 아, 근데 네. 제가 아까 요거 네. 좀 짚어야 될 것 같아서. 네네. 제가 그러니까 아까 5개가 있었다. 네, 네. 그런데 그 5개, 4개를 넘어가면은 뭐였죠? 4개를 넘어가면 주의잖아요. 근데 내가 순간 야, 너 비정상이야. 내가 이렇게 농담식으로 그거는 얘기했잖아요. 근데 순간 딱 말씀하셨을 때 엄마들이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만약에 뭐 9개나 8개가 나왔을 때 우리가 이거 그럼 문제가 있는 건가? 근데 문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에서 보시면 네네네네. 수치가 7개까지도 주의라고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4개는 정상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동생을 보면 아이들이 대부분 나타나는 증상들이에요. 그렇죠. 예. 여기 뭐 애가 문제가 있거나. 그래서가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네네네. 이게 실은 방어기제처럼 나타나는 거거든요. 내가 불안한데 이 불안을 낮추기 위해서 나오는 행동이에요. 퇴행 행동이 그 방어기제 중에 하나거든요. 아니, 저처럼 엄마들이 그다음부터 막 걱정을 할까봐. 맞아요. 잘 네. 찝어주셨어요. 네네네네네. 걱정하실 건 아니에요. 네, 그렇죠. 하지만 이 강도가 너무 심하고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면 그때는 이 아이의 스트레스가 스스로 그거를 제어하기 힘들 정도구나. 그러면 부모님이 도와줘야 되겠구나. 아니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빨리 이 아이가 일상생활로 들어갈 수 있게 도와줘야 되겠구나. 라는 정도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기질에 따라서 양육법이 달라야 되는데 네. 점점 이제 크고 있는데 네. 얘한테는 네. 좋게 설명해야 되는 거고 네. 얘한테는 해 뭐 이렇게 하면 그렇게 따로따로 이제 해야 되는 거죠. 네. 그것도 구분을. 그렇죠. 그래서 큰아이, 작은아이 뭐 할 것 없이 아이의 기질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다둥이들 같은 경우에 개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1대1 놀이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도 엄마가 아이에 대한 마음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다둥이일 때 부모님들이 가장 고민되는 게 아마 서로 싸우는 걸 거예요. 그렇죠. 서로 그게- 경쟁하고 네. 질투하고 막 이런 그게 제일 것들. 걱정이죠. 예,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경쟁이나 질투가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본인의 능력을 조금 더 키우기 위해서 그러는 거고, 아까 이제 자녀분들 이야기했을 때 네. 첫째하고 둘째가 너무 달라요 그러셨잖아요. 많이 달라요. 네, 그게 첫째 아이는 부모님들의 인정을 받았어요.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둘째든 자녀들은 무조건 부모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요. 눈치가 빨라요, 맞아. 네, 최선을 다하는데 큰 아이는 이미 부모님들이 그 이제 뭐 통제하거나 큰 아이로서의 역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부여받아서 조금 더 꼼꼼하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통제적이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리더적인 부분을 가져가는데 둘째는 똑같은 걸 하기 싫어해요. 큰 아이가 그걸로 인정받은 걸로 자기도 따라한다? 절대 안 돼요. 그거랑 정반대되는 걸로 인정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큰 아이가 안정적이고 그렇다면 둘째 아이는 모험적인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큰 따님하고 둘째 따님이 너무 달라요 하는 게 아이들의 이러한 순위에서도 오는 특징이 하나일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아이들이 경쟁하고 질투할 때마다 부모님들 정말 머리가 아프거든요. 얘네들이 정말 커서도 이렇게 친하게 지내지 않고 이렇게 싸우면 어떡하나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커서는 잘 지낼 거예요. 그런데 어릴 때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되냐라는 말씀, 아까 싸울 때 분리해서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자 말씀드린 것뿐만 아니라 또 해야 되는 것이 명확한 이제 기준을 마련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모이게 해서 우리 집의 규칙을 정해야 돼요. 싸우지 않기, 때리지 않기, 물건 뺏지 않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같이 정해요. 그냥 엄마가 물건 뺏으면 혼낸다. 아빠가 너네들 이거 이렇게 규칙 안 지키면 가만히 안 둔다. 이렇게 말로 하는 걸로는 전혀 협력이 안 되고 싸움이 줄어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같이 규칙을 정하시고 그 규칙을 뭐 이렇게 문서화하셔서 이렇게 보이기 좋은 데 딱 붙여놓으세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이걸 어겼을 때 어떻게 할 건지도 같이 이야기를 나누세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책임도 질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이들끼리 싸웠어요. 그러면 엄마가 이만저만 해서 아이들 이제 이야기를 다 듣고 화해를 시켜야 되잖아요. 화해를 시키는 것도 이제 집집마다 다들 개성 있게 하시더라고요. 뭐 안아주기, 어떤 집은
성경 구절을 쓰게 하시더라고요. 성경 구절을 쓰게 하시는 집도 계시고 굉장히 다양한데 어찌되었든 간에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인정하게 하는 부분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책임 있는 행동을 연결해서 해주셔야 돼요. 다치게 했다면 약을 발라주거나 아니면 거기에 밴드를 붙여주거나 이런 것들을 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이것도 아이가 억울해서 씩씩거리고 있는데 빨리 둘이 화해해, 약 발라줘. 안 되거든요. 이것도 아이의 마음이 조금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자기가 책임 있는 행동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둘째가 태어나면서 첫째가 받는 스트레스 네. 이런 문제점을 또 얘기를 또 집중적으로 또 하게 되는데 네. 그럼 과연 둘째는 스트레스 안 받을까요? 받기도 하겠잖아요. 맞죠. 네. 어떤 부분들이 좀 받을까요, 선생님? 실사례를 들자면. 첫째는 잘해요. 음, 뭐든 잘해요. 음, 왜 그러냐 하면 나이 차이가 있으니까 당연히 잘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는 잘해 보이는 거군요. 그렇죠. 이 아이는 아직 뭔가를 내가 잘하려면 경험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몰라요. 이미 짠 하고 잘해지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거에서 오는 굉장한 스트레스가 있죠. 왜 나는 못하지? 어떻게 해서든 잘하고 싶어. 막 이렇게 해요. 그래서 오히려 둘째 아이들이 더 빨리 다른 친구들보다 발달을 하는 경향도 있어요. 언니 오빠를 따라가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 스트레스가 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네. 첫째가 싱싱카를 장애인이 크니까 잘 타죠. 잘 타죠. 근데 둘째는 잘 못하는데 네. 거기서 야, 너 잘 탄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둘째가 "헉, 나는 칭찬을 못 받았으니까 맞아요. 이제 그런 데서 스트레스 네, 받다 보니까 네. 그런 칭찬을 하지 말아야 될까요? 네, 비교하는 건 안 돼요. 비교는 절대로 안 예, 돼요. 비교는 안 돼요. 그래서 너는 5살만큼 잘하고 있어. 너는 7살만큼 잘하고 있어. 나이를 딱 지정해 주는군요. 네, 그렇게 해주는 거죠. 야, 우유병 빨기는 옆집 아기가 제일 잘 알걸 너희들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러는 것처럼 발달 단계 상황에 맞게끔 아이에게 칭찬하는 방법도 조금씩 달라져야 해요. 네, 그리고 제일 안 좋은 게 너도 형아처럼 의젓하게 좀 앉아봐. 이렇게 얘기하는 것. 이런 것들을 누구처럼. 배워야죠. 네, 맞습니다. 누구누구처럼. 우리도 싫잖아요. 옆집 이모가 우리 엄마였으면 좋겠어. 이 말 들으면 막 속상하잖아요. 맞아요. 똑같은 근데 이 엄마 아빠가 많이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엄마 아빠가 아이에 대한 이런 걸 공부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정말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라면 우리 엄마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았을까? 내가 네, 제가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너가 동생이랑 싸울 때 엄마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물어봤더니 안아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맞아. 너무 감동이었어요. 근데 정말 내 편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하는 애는 없었어요. 오히려. 그래서 네. 그게 가장 큰 것 같아요. 그거 하나를 잘 풀면 모든 실마리가 다 풀어지는데 그거를 모르고 다른 이제 부가적인 카테고리들만 자꾸 해결하려고 뭐 장난감을 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되니까 맞아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생각하면 오늘의 문제는 답은 그냥 다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그잖아요, 선생님요? 네. 첫째는 둘째 누가 이제 성장에 대한 발달이 좀 지연되거나 네. 정상적이지 않을 때가 좀 네,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럴 때 이제 부모님들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 같이 뒀을 때 네. 그걸 또 따라한다거나 네. 같이 성장이 더딜까 봐. 네. 부분은. 어릴 때는 같이 두셔도 괜찮아요. 어릴 때는 그 발달의 차이를 아이들이 그렇게 크게 인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친구같이 인식하면서 지내거든요. 그런데 초등학교가 들어갔을 때부터 이제 아이들은 조금씩 다름을 인식하게 돼요. 그런데 부모님들께서는 뭐 동생아 아니면 큰애야 꼭 데리고 가라 챙겨와라 맞아, 이렇게 맞아, 하거든요. 맞아. 그런데 어머님 아버님 꼭 기억하실 거는 이 아이들도 이제는 자기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각자의 친구를 만들어 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네. 성별이 다른 다둥이를 키우고 있어요. 네. 근데 어릴 때야 뭐 같이 키워도 상관이 없겠지만은 언제부터 뭐 잠자리나 맞아. 목욕이나 이런 맞아요. 분리를 해서 키워야 될지 이런 부분도 네. 걱정이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별이 다를 경우에는 적어도 5세, 6세까지는 뭐 같이 목욕을 하든 아니면 잠자리를 갖든 상관은 없지만 웬만하면 6세 이상부터는 따로 구분지어서 그게 해주시고 많인가요?
아니 우리나라 나이로. 우리나라에도. 예. 오, 그리고 어떤 집은 이제 아빠가 목욕을 시켜주는 경우가 있어요. 딸아이도. 그렇죠. 예. 근데 그런 경우는 조금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 그래요? 6세 이후부터는. 아, 6세 이후부터 네, 그렇죠. 네, 네. 어렸을 때 좀 많이 시켰는데. 네. 아. 그래서 아빠가 만약에 해줄 경우에는 머리를 감겨준다든가, 양치질을 도와준다든가, 이런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목욕을 시켜주는 거는 이제 웬만하면 엄마가 해주시는 게 더 좋죠. 네. 이런 방법들은 예전에도 했지만, 자, 너 이제 6세 됐으니까 지금부터 목욕 따로 이게 아니라 서서히 준비를 또 해줘야 네, 되고, 그렇죠. 6세 되기 전에도 뭐 그런 거에서 호기심을 가진다 그러면 네. 이제 서서히 이제 그런 네. 부분 가야 된다는 거죠. 네, 아이들이 그때부터 호기심을 갖기 시작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왜 달라, 어디 보여줘, 막 이런 것들을 하게 돼요. 그런 이제 발달 단계 시기이기 때문에 예민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는 조금 분리해서 가르쳐 주자. 그 우리 사전에 이제 이게 선생님과 같이 한다고 했더니 엄마들이 이제 개별적인 궁금사항을 보내주셨어요. 네. 그래서 요거를 뭐 짧게 좀 네. 첫 번째가 몇 살 터울이 서로에게 문제가 없이 좋을까요? 많은 심리학자들이나 발달자들이 말하는 거는 3살 터울이에요. 3살 터울. 네, 3살. 오, 나 3살 터울이잖아. 네. 내가 이거 어떻게 알았지? 여기 말이에요. 이유는 아이들이 이제 2살 정도가 되면 두 돌이 지날 때쯤 하면 아이들은 이제 재접근기라는 시기가 돼요. 그때는 무슨 시기냐 하면 애들이 이제 걸음마를 시작하면서 엄마에서 떨어졌다가 독립을 하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안전한지 아닌지 잘 모르겠고 엄마의 도움이 다시 필요한 것 같아서 엄마를 또 가요. 그런 시기예요. 되게 엄마를 많이 찾는 시기거든요. 그런데 그때 동생이 딱 태어나 버리면 엄마한테 갈 수가 없어요. 엄마가 필요한데. 네. 그래서도 문제이고 두 번째는 아이가 동생이 태어나면은 이거는 뭐 나이에 상관없이 스트레스를 받는 건 맞아요. 근데 이 스트레스를 아이가 스스로 어느 정도는 다룰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발달 시기가 3세 이후예요. 네. 연년생은 정말 안 좋겠네요. 네, 연년생은 정말 그래서 엄마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 정도의 터울이라고 얘기하고 웬만하면 6세 정도 이상의 터울일 경우에는 그것도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게 6세 이후면은 아이들이 공감대가 일단 형성이 안 돼요. 공감대 형성이 어렵고 그리고 같이 놀이할 만한 게 없어요. 맞아. 그래서 그냥 외동처럼 크는 느낌이에요. 따로따로. 그래서 그런 느낌이기 누나 때문에 오빠가 아니라 삼촌 같겠네. 네. 저도 어릴 때 그런 기억이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전문가들은 3살 터울이 가장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요. 네. 근데도 막 질투하고 이럴 때는 아까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적용을 시켜야 될까요? 그런데요. 이게 어릴 때는 그게 먹히는데 이미 큰 차이 한 6살, 9살, 10살 차이 막 이렇게 났는데 질투를 하는 거 이런 거 잘 안 먹혀요. 이거는 뭘 보셔야 되냐면 이전에 부모 자녀 관계를 보셔야 돼요. 큰애하고 엄마가 관계가 그닥 원만하지 않았으면 둘째가 태어났는데 세상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애정을 둘째가 저렇게 받고 있네? 그러면 거기서 오는 폭발적인 질투는 정말 힘이 막강한 거죠. 이 아이가 컸기 때문에 그 질투도 굉장히 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부모 자녀 관계를 먼저, 큰애하고의 부모 자녀 관계를 먼저 살펴보셔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첫째에게도 사랑을 많이 주고 부족함 없이 한다고 하는데도 둘째를 안으면 그렇게 서럽게 또 시기하는 질투의 눈빛을 보는 게 맞아요. 너무 가슴이 아프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고 둘 다 안아줄 수는 없는데 힘들지. 참. 힘들죠. 우리가 둘째를 준비할 때에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잘 거치면서 동생하고 친해지게 익숙하게 해주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둘째가 좀 말 좀 하고 상호작용이 좀 되고 놀이가 조금 되면 이런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어요. 상호작용이 되면. 예, 둘이 놀이가 되니까 그때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줄어드는데 이제 그 전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큰애하고의 시간을 조금 더 좋은 놀이 관계를 시간을 보내주자.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이한테 미션 같은 걸 주는 거예요. 너 동생 자는데 누가 이렇게 시끄럽게 굴어? 조용히 해. 너 때문에 애기 깨면 어떡하려고 그래? 보통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우리 조금만 아이디어를 내서 아이한테 야, 이제부터
누가 떠드는지를 네가 잘 지켜보고 있다가 떠들면 엄마한테 알려주는 거야. 알겠지? 엄마도 시끄럽게 하면 너가 엄마 시끄럽게 하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해줘. 라고 하면 애들은 정말 자기가 무슨 큰 역할을 맡은 것처럼 열심히 해요. 이런 식으로 임무가 네. 임무를 주어지면은 네. 오. 그래서 동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네네. 너 조용히 하고 있어. 저기가 있어. 이거는 아이를 배척하는 거예요. 둘째하고 엄마의 관계 안에서 큰애를 배척하는 행동인데 이런 미션을 줌으로 인해서 이 아이를 함께 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아이하고의 관계를 조금씩 헤쳐나가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연년생이구나. 쌍둥이구나는 네. 위아래로 구분짓기가 네. 똑같은 그거다 보니까 네. 형이기 때문에 동생이기 때문에 하는 거를 웬만하면 하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요즘 추세가 실은 쌍둥이들은 그냥 이름을 부르는 걸로 하지 네. 형 동생 안 그래요? 네, 그러지 않는 추세로 가고 있어요. 형제 순위에서도 이게 아무래도 우리가 첫째에 대한 권위를 우리가 지켜줘야 돼,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냥 공평하게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그 공평이라는 것이 발달에 맞는 공평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큰애가 만약에 7살이고 둘째 아이가 5살이에요. 같이 다투 던지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엄마랑 같이 셋이에요. 공평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뭐 핸디캡을 줘야 되겠죠. 그렇죠. 어. 일렬로 같이 줄에 서서 던지면 안 되겠죠. 엄마가 해주셔야 돼요. 자, 5살은 여기에서 해야 되고 7살은 여기에서 해야 되고 엄마인 어른은 저 뒤에서 하는 거야. 이게 공평한 거야. 해서 같이 놀이를 하시면 돼요. 네. 그렇구나. 보통 우리 보면 이제 같이 서는 사이에서 그게 공평함이라고. 그러니까 막내는 안 나눠 안 돼. 알겠습니다. 우리 애들은 서로 형제가 없어. 우애가 없어. 이거 어떻게 키우려면 어떻게 합니까? 네. 어떻게 방법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아이들은 싸우면서 큰다. 이거는 받아들이세요. 어떻게 안 싸우면서 커요. 네. 갈등은 있어야 해요. 갈등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갈등이 없고 갈등을 그냥 없애려고 하면 그거는 해결 방법을 아이들이 배우는 사회적인 기술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일단 받아들이자. 그리고 두 번째는 정서적 지능을 키우는 거예요. 정서적 기능이라는 건 대화를 통해서 키워져요. 아버님이도 밖에서 일하고 들어오시면 집에서 네. 밖에 일 얘기하세요? 잘 안 하죠. 안 하시죠. 네. 네. 저는 너무 많이 해서 다릅니다. 예. 정서 기능을 키우는 데 있어서는 이런 대화가 필요해요. 아빠가 오늘 회사를 갔는데 되게 중요한 일이 있었거든? 근데 그게 될지 안 될지 엄청 조마조마했었어. 그런데 그게 딱 됐다고 발표가 난 거야. 그래서 아빠가 오늘 기분이 너무 좋아. 너희들한테 제일 먼저 얘기해주고 싶었어. 이렇게 자기가 있었던 일, 감정,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떤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이들하고 어릴 때부터 대화를 많이 나눠요. 그래요? 그러면 정서지능이 쑥쑥 크고 그 정서지능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싸울 때에도 문제 해결을 하는 방법들을 조금 다르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싸우면서도 우애를 크게 다치지 않으면서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좋은 얘기를 많이 해야겠다. 아빠 승진 탈락했어. 괜찮아요. 이런 것도 괜찮아요? 네. 그래요? 그래서 아빠는 지금 되게 좀 좌절하고 아니면 아빠는 지금 조금 속상하다. 그래서 너희들한테 이야기하고 조금 위로받고 싶었어. 이런 것도 괜찮아요. 그러면은 네. 애들이 아빠도 힘든 게 있구나라고. 그럼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해줬어요. 했는데 아이들이 뭐라고 이제 위로를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날도 아빠가 이렇게 슬픈 표정으로 계속 다니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술 한잔 하고 와서 또 그런 얘기하면 안 되죠? 안 됩니다. 아니 옛날 아빠들 막 앉혀놓고 막 네. 나 때는 말이야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요. 그건 왜 술을 아니고. 드시냐 하면 직접적으로 말할 용기가 없기 때문이고 어색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어색하면 정서지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안 되죠. 어색하지 않게. 맨정신에. 그럼요. 뭐 서먹하다고 해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는 안 되더라도 계속 꾸준하게 마음이 열 때까지 네. 하는 필요가 있으니까 오늘 이렇게 배워서 네. 작게 이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어떠셨습니까? 아니, 근데 저는 이제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만 공부해라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엄마 아빠도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신 맞아요. 것처럼 그냥 뭐 그냥 들었다고 해서 야 내가 오늘 들었는데 말이 이게 아니라 아 그래 나도 한번 이렇게 좀 공부도 좀 하고 아 이런 방법이 있었구나 아 저런 방법이 있었네 해서 그거를 좀 이렇게 실생활에 아이들한테 잘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공부 그러니까 좀 학습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내 걸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죠. 아, 네. 예, 맞습니다. 너무 얘기를 잘하신 게 그래서 그러게요. 공부도 혼자 하면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같이 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두근두근 있는 겁니다. 아, 이게 애기 키우는 이 두근두근 설레임으로 떨리네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함께 계신 분들 오늘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선생님 뭐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정말 많은 고민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내가 아이를 키우면서 이렇게 힘들어야 되지? 라는 걸로 빠지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은 곰곰이 우리가 양육에 대한 걸 공부하면서 보시면 나를 성장시키는 것들이더라고요. 내가 그걸 먼저 나한테 적용시켜 보면 나도 어느샌가 성장되어 있고 나의 성장하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아이들한테 묻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위한다고 생각하시기보다는 1차적으로 내가 성장한다. 내가 자라나고 있구나 라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고 고민해 주시고 그리고 같이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성장하는 시간 우리가 노력은 미약하지만은 자꾸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힘이 되기 위해서 강의는 여기서 끝나고 잠시 후에 라이브로 여러분에게 육아에 도움되는 경품 추첨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두근두근 육아 토크쇼였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이명필 씨 네. 그리고 이보연 아동 가족 상담센터 한은정 부소장님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